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자, 증여세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하시죠?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오늘 아주 쉽게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 증여가 무엇입니까? 면세점이 뭡니까? 결국은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세금 없이 증여하는 금액. 그래서 그 세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을 바로 면세점에 해당되는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평가할까요? 그런데 당연히 가액을 알아야만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종합소득세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기타 세금들 다 냈습니다. 내고 난 돈을 가지고서 내가 가족한테 증여하는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빨리 증여세 상속세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물론 당장 없어진다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애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겠죠.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기타 고용을 증대한다든가 국민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증여와 상속을 한다면 당연히 면제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유발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러한 현명한 정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증여재산을 평가했는데 과연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당연히 탈세죠. 탈세한다면 엄청난 세금 폭탄에 시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증여재산을 효과적으로 평가를 잘해서 그 다음에 뭐 수증인을 여러 명으로 늘린다든가 각종 증여세 절세 스킬을 발휘한다면 합법적으로 절세하면서 엄청난 증여세를 절세하고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멘세모스 카이시야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메마시오. 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증여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단계 누진과세를 적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여를 한다면 증여한 다음에 비과세 뭐 재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증여재산 공제를 뺀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를 바로 과세표준이라고 하거든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고요.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일 때는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30%고요.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무려 40%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50%의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50%지만 사실상 그 일반 기업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세대 그 할증가세 20%를 추가하다 보니까 최고 세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예를 들어서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요, 세대 생략 할증세액 30%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의 그 50%의 최대는 얼마입니까? 6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의 증여를 하면 30%가 아니라 40%의 할증가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50%가 아니라 7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최대 주주가 만약에 주식을 증여한다면 할증가세 20%가 일단 붙잖아요. 그러면 60%가 베이스가 됩니다. 근데 60%에서 미성년자한테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면 30%, 78%가 되고요. 미성년자이면서 20억을 초과하는 주식을 만약에 증여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84%라고 하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자빠질 엄청난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 산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요. 헷갈립니다. 하지만 대체로 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다면요, 속산법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증여세 산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여가액을 낮추고 그 다음에 분산해서 증여세를 줄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확정된 산출 방법은 어렵지도 않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증여세 플로우라고 해서요, 대단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한번 복잡하게 한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돈이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다 증여할 때는 증여 재산가액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가액을 가지고서 평가합니다. 증여일 시점에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어려울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뭐 임야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감정평가 받으면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공시가격,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으로 할 수는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라든가 꼬마 빌딩이라든가 기타 고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시가 평가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나 다른 사람들한테 증여를 할 때 무조건 증여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죠. 비과세 재산이라든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장애인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관련된 재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빼주죠. 그렇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고요.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서 한 번 증여했다고 매번 증여할 때마다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10년 동안 합산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그럴 때 엄마 아빠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엄마 아빠는 동일인으로 또 봅니다. 부부는 직계 존속이면서 부부일 경우죠. 그럴 때는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합산을 하게 됩니다. 자,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인적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빼주고요. 성년자녀 만 19세 이상은 5천만 원 빼주고 그 미만은 2천만 원 빼주고 기타 친족에 대해서는 1천만 원만 빼줍니다. 며느리, 사위라든가 다른 삼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촌이라든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합산을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빼주는 게 있죠. 그것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한도로 빼주고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의뢰기간 수별로 각각 1,000만 원 한도로 해서 빼주는데 이건 뭐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건 보통 과표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과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1억 원 이하 10%, 그 다음에 30억 초과일 때 50%를 여기다 바로 대입시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산출된 그 증여세액에 대해서 혹시라도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있으면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세대 생략이죠. 아빠한테 증여해야 되는데 건너뛰고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산출세액의 30%를 페널티로 할증세액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이면서 그 증여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니까 어마무시한 금액의 할증과세를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증여세에 대해서 세대생략 가산을 하는 것만 아니고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도 가산을 합니다. 단 상속세의 경우 대습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손자녀한테 증여하더라도 그 상속 증여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자, 대습 상속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손자녀는 대습상속인, 1순위 상속인의 자격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는 바로 손자녀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30% 40% 할증과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산출세액에 대해서요, 증여세액 공제를 해주죠. 기납부 증여세액이 있다면 여러 번 증여를 했다 이거죠. 기납부 세액 공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빼줍니다. 외국에서 혹시라도 세금을 냈다면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자, 증여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한다면 신고 갖고 안 됩니다. 납부까지 해야 됩니다. 신고세액 공제 3%를 빼주는데요. 이것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마지막부터 3개월 이내가 바로 증여세 신고 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7월 10일 날 증여했다 그러면 7월 말이 끝나고 8월, 9월, 10월 31일까지 낸다면 3% 할인을 받는데요. 바로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10억 원이면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증여를 바꿔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물죠. 그래서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단순 누락된 과소신고 같은 건 10%지만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20%고요. 그 다음에 부당행위다.
부당이익 때는 40%를 과세한다는 점 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냈다. 그리고 안 냈을 때는 납부지원 가산세로 연 8.03%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고요. 분납으로 60일 동안 반반씩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0만 원 초과일 때는 1,000만 원부터 내고 나머지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내는데 2,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무조건 50%씩 이자 없이 두 번에 걸쳐서 분납할 수가 있고요.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5년 동안 6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마치 할부 내듯이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 단위로 늘려서 낸다는 것이 연부연납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의할 점은 무조건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내는 것이 아니라 한 회에 1,000만 원 이상의 연부연납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3,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됐다면 이것은 5년에 걸쳐서 6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3,5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번에 나눠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2년에 걸쳐서 3번에 나눠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600이다. 그러면 1,200만 원씩 첫 달에 내고 첫 번째 내고 다음에 낸다면 되겠죠. 이것을 3,600이라고 해서 그 5년 동안 나눠낸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부연납 같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이율이 있는데요. 과거에 2.9%였는데 지금 3.5%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연부연납 한다면 당연히 1.2배의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10억이다 그러면 12억 정도의 아파트 같은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은 증여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요. 수증인이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납이라는 게 있죠. 물납은 도저히 낼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물건으로 낸다는 거죠. 부동산을 낸다든가. 그 다음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산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1,000만 원, 6억 원 빼고요. 나온 것이 과세표준인데 여기에 대해서 10%에서 50%까지 세율을 과세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신청하신다면 몇천 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물도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을 그렇다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표가 없다면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누진공제액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20% 구간에서는 1,000만 원 빼주고 30%는 6천만 원 빼주고 그다음 40%는 1억 6천만 원 빼주고 50% 이상일 때 4억 6천만 원 빼줍니다. 이것도 운율이 있잖아요. 1,000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암기하기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누진공제액을 암기하는 이유는 바로 속산법에 의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세표준 1억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10%니까 증여세는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50억 원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세표준은 50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까지는 10%, 그 다음에 4억 원까지는 20%, 그 다음에 5억 원까지는 30%, 그 다음에 20억 원까지는 40%,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0%라고 해서 단계별로 전부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20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대부분의 머리 좋은 사람도 암기하기 어렵고요. 암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속산법으로 아주 1초, 2초 만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50억이 해당되는 세율이 얼마입니까? 50%죠. 그러면 50억 곱하기 50을 하면 됩니다. 25억이잖아요. 거기서 옆에 누진공제액 뺀다고 그랬죠. 4억 6천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25억에서 4억 6천 빼니까 이건 암산되잖아요. 20억 4천만 원. 어때요? 동일하죠? 이렇게 속산법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억 원이더라. 과세표준이 그렇다면 속산법으로 계산할 때 10억 곱하기 30% 하면 3억 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6억 원 6천만 원 빼주잖아요. 그러면 2억 4천이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2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과세표준. 그럼 40% 곱해야 되겠죠. 8억 원이죠. 8억 원에서 1억 6천 빼면 바로 6억 4천만 원 바로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다면 3% 공제하니까 거기에 산출된 세액의 97%만 내면 되겠죠.
증여재산 공제액 다시 한번 스크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법정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안 됩니다. 그 다음 배우자가 2명 있다 안 되죠. 우리나라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억 원 공제하고요. 성년자녀 민법상 만 19세 이상일 때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자녀뿐이 아니라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도 동일하게 5천만 원 공제받고요. 미성년 손자녀는 2천만 원 공제받는다는 것이죠. 직계 존속한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증여할 수 있죠. 5천만 원 공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 증여한다. 그랬을 때 따로따로 증여하잖아요. 그래서 5천 5천씩 1억을 증여해도 세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른 자녀가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 5천 5천 증여했는데 또 다른 자녀가 그 5천 5천을 또 증여했다.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는 받지 않지만 또 다른 자녀는 저랑 관계가 없죠. 동일인이 아니죠. 부부도 아니고 직계 존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도 계산하니까 자녀가 1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세금 조금만 내고 부모님이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이라고 해서요. 1,00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사실상 며느리 사위는 기타 친족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준용해서 기타 친족으로 1,00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증여를 한다. 따로따로 증여해도 됩니다. 1,000만 원 공제받고 공제를 안 받겠지만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직계존속이 아니고 부부지만 동일인으로 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직계존속이 아니잖아요.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죠. 사위한테 증여할 때는 한 사람이 증여하면 안 됩니다. 나눠 증여해야겠죠. 장인어른 1억 천, 장모님 1억 원. 기분 좋겠네요. 2억 천을 증여한다면 세금은 2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죠. 거기에 97%만 내면 됩니다. 굉장히 좋죠. 하지만 2억 천을 한 사람이 새아버지가 다 준다든가 장인어른이 다 준다면 세금 엄청나게 시달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금 없이 증여하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면세점 증여하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만큼만 증여하면 되겠죠.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한테 10년 동안 5천만 원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는 거죠. 이게 면세점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한테는 10년 동안 2천만 원만 증여하면 됩니다. 손자녀가 금방 태어났어요. 증손자녀가 태어났어요. 2천만 원 증여하면 됩니다.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추가 증여한다면 신고를 하고서 계속적인 증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세금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법적 혼인관계 배우자한테 그 와이프 처죠. 아니면 배우자니까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10년 동안 6억 원 증여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빌라 같은 경우 6억 원이 안 된다. 그럼 증여세 한 푼도 없이 취득세만 내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면세점 증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존속, 친가나 외가나 직계 존속한테 10년 동안 5천만 원 증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딸이 엄마 아빠한테 아니면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다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친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외손주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여할 때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세금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친족한테 10년 동안 1,000만 원 증여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촌한테 내가 증여한다. 아니, 삼촌이 나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많겠죠. 1,000만 원 증여했을 때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의 친족이 한 사람한테 증여한다면 만약에 삼촌하고 그러니까 숙부님하고 숙모님이 같이 증여한다. 그러면 숙부님이 1,000만 원 증여했다. 그러면 세금 없고요. 숙모님이 1,000만 원 증여했다. 그러면 그때는 공제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이때 친족의 범위가 바뀌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천 이내 반계열적하고 4천 이내 인척이 주면은 그 1,000만 원 공제해 줬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4천 이내 반계열적이 되겠습니다. 부모님하고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백부, 숙부, 외숙부 아니면 무슨 뭐 고모, 이모, 조카 이런 관계들이죠. 4촌 이내입니다. 조카끼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촌 이내, 4촌이 아니라 3촌 이내의 인척이 되겠습니다. 장인, 장모, 처남, 처형, 처제, 형부, 제부, 매형, 사위, 며느리, 형수, 제수, 백모, 숙모, 외숙모, 고모부, 이모부 등이 3촌 이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3촌 이내 친척 간에 증여를 하면 세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1촌, 2촌, 3촌, 4촌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보통 4촌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촌까지 모르고 5촌 당숙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족 가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제가 그랬는데 빨간색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낳아준 아버지 엄마는 1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1촌을 더 더하니까 2촌이고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삼촌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형제들은 이촌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녀를 낳았다면 당연히 또 일촌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나와 배우자는 무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나는 그 외가 쪽하고 본가 쪽, 그러니까 친가 쪽 모두 다 해당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면세점 증여, 세금 없이 증여하는 거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자녀한테 5천만 원, 2천만 원밖에 10년 동안 증여하지 않다 보니까 재산 이전 효과가 없겠죠. 상속세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100억 원 가진 자산가가 자녀한테 5천만 원 증여했다. 자녀가 둘이다. 1억 원 증여했다. 10년 동안 1억 원 증여하고 99억이 10년 동안에 200억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여 하나 많아 아닙니까? 더 많은 증여세 부담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좀 더 많은 재산을 넘길 수 있지만 이때는 배우자가 혼자 됐을 때 상속세 폭탄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증여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세점 증여,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얌체같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세금 줄이는 것 같지만 소탐대실이죠. 우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세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된다. 마중물 증여가 되겠습니다. 마중물 증여로 10%, 20%, 30% 세금 내고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넘겨받는 다음에 나중에 엄청난 미래 확정된 비용, 늘어나는 확정된 비용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얼치기 전문가들은요, 증여할 때 증여세 절세에 혈안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의 목적은 증여세 절세가 아니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상속세 절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한 마중물 증여나 기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처럼 조금만 알고서 팁만 알고서 그 면세점 증여나 하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5천만 원 증여하고서 연금보험 가입하면 비과세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연금 비과세 모두가 좋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전부 다 두 가지 상품 모두 상속과 증여도 비과세도 모조리 다 폭망하게 됩니다. 자산관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조리나 잘못된 정보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상품들 알려드릴까요? 가입하면 안 됩니다. ISA 인디비듀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해서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이거 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필요 없습니다. 보험 차익 비과세, 단기납 정신보험 5년, 7년 비과세. 그다음에 연금보험, 정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치아보험, 간병보험, 의료보험, 기타 성인병 보장보험, 어린이 보장보험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예금 적금 펀드, 세액공제상품, 연금저축이라든가 세금 무대 분리과세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면 돈 버는 길, 돈 지키는 길, 돈을 절세하는 길이 열리죠. 어리석게 정말로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세액공제나 한다니까 아니면 예금자 보호 5천에서 1억 한다니까 어리석게 평생 피라냐 거머리 흡혈귀한테 피를 빨리 했습니까? 부조리에서 벗어나야지 여러분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편에서 평생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현명한 멘토 그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절세 및 투자 모두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불복이죠. 그러니까 자산관리사라고 만났는데 금융기관에 소속된 사람 만났다. 능력 없는 사람 만났다. 연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었고 공짜 컨설팅으로 여러분한테 공짜로 유도한 다음에 쓸데없는 쓰레기 연금보험, 정신보험 이런 거 가입시켰다. 이러면 여러분은 폭망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팔지 않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진정한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제값 치르고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0.001 주고 99.999 받아간다면 이거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값 치르고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의 가치라고 하는 거 마윈이 얘기했습니다. 비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공짜를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비용은 마중물 원리다 이거죠. 비용은 소비가 아닙니다. 투자죠. 더 많은 비즈니스 베네핏을 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인의 말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돈이 생긴 다음에 공짜를 고민하나 그거 아니죠. 부자한테는 군살이 많이 붙으니까 공짜로 막 접근할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어도 공짜를 바라지 마라. 부자는 젊어서부터 부자 되기 전부터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얻고요.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이 부자죠.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8월 7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 북악 스카이웨이. 신청 방법은 9만 원 저한테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9만 원 내에는 저의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해 주거나 아니면
그 하늘 레스토랑 뭐 음료 및 다가값이 비쌉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비싸다고요?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북악 스카이웨이 전경 너무 멋있죠. 가족 힐링 되고요. 야경은 360도 파노라마 서울의 야경을 모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시는 길도 한겨레의 축소판이죠. 엄청나게 꼬불꼬불 구비구비 피톤 치드 향기 맡으면서 드라이브 코스로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콘서트도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매주 토요일날 10시부터 12시, 어떨 때는 4시까지 6시간을 강의합니다. 콘스탄트 기가의 만남의 시간인데 7만원 입금하시고 저랑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수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절세, 전략은 물론이고요. 이거 엄청나죠? 자, 7만원 내고 여러분들 700, 7천, 7억, 70억, 700억 그 이상을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7만원 너무 약소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70만원, 700만원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미리 오시기 바랍니다. 약도 안내해 드릴게요. 아그로 타타마라고 하는 카페인데 저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시는 방법 보시고요.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중물 증여 간단하게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면세점 증여의 문제점이라든가 면세점 증여, 속산법, 증여세 속산법, 증여세 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중요한 것은 절세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그런 어떤 상속세율이 몇 프로냐 이걸 알아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는 당연히 알겠죠. 하지만 절세하는 방법, 자신에 맞는 꼭 맞는 절세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100년, 만년 동안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